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2일 오후 5시 23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판사 앞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이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쟁점이 증거인멸 가능성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속할 때 도망갈 염려가 있다. 범죄 소명이 확실하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구속영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범죄의 소명이 상당하다 하면은 그것은 바로 구속영장 발부의 절대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또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입각해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는 증거인멸입니다. 이재명을 그대로 두면은 증거인멸이 계속될 수가 있다 하면은 반드시 영장을 발부를 해야 됩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준비한 자료를 다 읽지는 못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막 떠들고 해서 그 문서는 공개되었습니다. 설명문은 공개가 되었는데 거기서도 한동훈 장관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의 증거인멸 과정입니다. 집요하게 증거인멸을 하고, 그리고 재판에 개입을 해가지고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란 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걸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면 세상에 이런 피의자나 피고인이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재판을 받을 때는 피고인 입장에 서면 일단 약해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완전히 판사와 검사를 압박하는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짓을 하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끔찍한 느낌이 듭니다. 어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방북을 해가지고 남북관계에 무슨 경력을 쌓아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라서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약 800만 달러를 조폭 출신 사업가 김성태로 하여금 북한에 주고,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북한에 10만 톤의 쌀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문서로 약속을 했다 하는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0만 톤이면 2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다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수사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원래 김성태를 저 해외에서 잡아와가지고 수사를 하니까 드러난 겁니다. 만약 작년 3월 9일에 이재명이 0.73%포인트 차로 당선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선이 되었으면 북한은 그동안에 이재명 측과 접촉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재명 측이 보내는 돈도 받았겠다. 문서도 있겠다. 2천억 원어치의 쌀을 주겠다는 공문도 있겠다.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갖고 놀았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 순간 김정은의 인질이 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일을 했겠느냐.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국군을 무장해제시키는,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파탄내는 쪽의 서비스를 했을 것이다. 왜냐? 약점 잡혔으니까.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차곡차곡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오는 26일 영장실질 담당 판사가 가장 크게 고려할 이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장관이 설명한 부분만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체포 동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동훈 장관이 설명한 다음에 대장동 미래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따라 발생한 대형 비리 사건들은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사법방해, 이게 바로 증거인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증거조작, 증거인멸.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큽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사건 관련자들이라고 하면은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이재명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정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속을 안 시키니까 바깥에서 계속 위정하라 이런 식으로 증거를 조작 또는 인멸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백현동 사건 관련자입니다. 김인섭에 대하여 언론에 2010년 이후 관계가 단절됐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는데 김인섭도 수사 초기에는 같은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받고는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가이드라인을 떡 던져주니까 수사받던 김인섭도 그 가이드라인대로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니까 진실을 말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위정교사 사건에서처럼 김진성에게 위정을 교사했던 방법 그대로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법방해의 우려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미 김진성에 대한 위정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경기도 내부 공문, 증인신문 녹취록 등 관련 수사와 재판 기록이 유출되고 재판의 증언을 SNS에 게시해서 다른 증인들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증거인멸과 조작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화영의 일부 변호인들은 이화영의 동태를 이재명 의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화영이 이재명 의원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명확히 보고했다고 진술을 하자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배우자는 이화영 배우자입니다. 이화영 배우자에 의한 회유 압박에다가 이화영 입장과 다른 이화영 변호인의 돌출 행동 등 사상 초유의 재판 방해 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SNS에 이화영이 허위 자백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직접 게시하여 구속된 이화영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증거인멸의 목록이 깁니다. 길어. 이걸 사법방해라고 점잖게 이야기하니까 보통 시민들은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증인 압박하는 이런 무슨 미국의 갓파더 같은 마피아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의 각종 사법 방해 행위의 결국 이화영은 아까 말씀드린 김승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할 예정임을 이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했던 진술을 이 의원의 조사가 가까워지자 뒤집었습니다. 정진상은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된 바가 있고 최근엔 김용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알리바이를 작출하기 위한 위증과 증거 위조가 자행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목격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이재명에 의한 사법방해 증거 인멸을 실시간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번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판사가 과거에 박영수에 대한 제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걸 가지고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설마 판사가 이런 증거인멸 조작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수는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고,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상방울 부회장 박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의 위정교사에 대해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신문 이후부터 범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 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죄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종범, 이재명 밑에서 심부름했던 사람들은 다 구속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령탑인, 이 사건의 사령탑인 이재명을 구속 안 시키면은 지금 구속한 사람들 억울하지 않느냐, 사건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무너질 수 없는 거를 무너뜨리는 판결을 판사가 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자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바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또 누워가지고 무슨 메시지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부족함은 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달라면서 당원들에게 적극 나서달라는 독려를 했다는 겁니다. 죄송하게 되었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되었다.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꿔서 미안하게 되었다.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골수 지지 당원들에게 당의 부족함을 질책하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탈표 던진 한 30명을 집중 공격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는데 이런 농담이 정말 들어맞을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한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한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근 한 2년째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 상태가 영원히 계속 될 거로 보는 모양인데 이재명 씨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